네, 안녕하세요. 스탁몬스터 채널의 이호석 과장입니다. 최근에 업로드가 조금 뜸했었는데요. KNN 유튜브 채널에서 운영하는 이제 경제 관련 유튜브인 쩌나제일이란 채널에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지는 한 2주 정도 되었고요.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쩌나제일 채널에서 계속 촬영을 하다 보니까 제 개인 유튜브를 촬영할 시간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넘게 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모처럼 오늘 이슈가 무엇이 있었는지, 그리고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평상시처럼 이호석의 3단 정리로 오늘 시장 정리를 해볼 거고요. 쩌나제일 채널에 대해서도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요. 확실히 제가 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편집이라든지 영상미가 훨씬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보기 편한 영상, 그래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하단 댓글창에 쩌나제일 채널 관련해서 링크 달아드릴 텐데요. 그 채널도 같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스탁몬스터 이호석 과장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네, 오늘 시장에서 상한가 들어간 종목이 3종목밖에 없을 정도로 시장이 굉장히 약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다른 이슈들은 조금 제외하고요. 한세 NK 같은 경우가 오늘 특징적인 종목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덕성 우, 능률 애니, 대원전선 우 전부 대선 테마와 관련된 종목들이었거든요.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최재형, 윤석열에 관련된 종목들이었는데요. 오늘 이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첫 번째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는 사실상 대선 테마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대선까지 8개월 남았고요. 국민의힘 야권에서 어떤 후보가 나올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높은 편인데요. 이러한 내용은 최근에 이준석 씨가 당대표가 되면서 국민의힘이 전 세대를 아울러서 한 번 더 주목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요. 거기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라는 가장 높은 여론조사 지지율을 받고 있는 후보가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서 후보가 되느냐 마느냐, 이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최근 대선 테마가 더 뜨거운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핫한 키워드는 윤석열이 될 것 같고요. 그 뒤를 이어서 시장에서는 최재형 아니면 유승민, 어제 같은 경우는 유승민 관련주들이 움직였었거든요.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의외로 여권에서는 아직까지 관련된 종목들이 그렇게 많이 치고 올라오는 종목들이 없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게, 아직까지 이제 여권 같은 경우에는 그 경선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통해서 이제 후보가 압축되는, 그리고 이제 흥행이 되는 이런 과정을 아직까지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데서 이제 시차가 조금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우선 대선 테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시세가 나는 쪽을 따라가는 것이 맞기 때문에 오늘은 시세가 제일 많이 났던 최재형 그리고 윤석열 관련주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관련주, 최재형 관련주를 나눌 때 있어서 한 두 가지 정도 키워드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3가지 키워드인데요. 첫 번째가 파평윤 씨, 두 번째가 서울대 동문, 그리고 사법연수원 동문이 3번째가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혈연이나 학연이나 지연 같은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혈연, 파평윤 씨, 학연, 서울대 동문, 그리고 직연이라고 해야 될까요? 직업과 관련된 이제 사법연수원 동문까지도 관련된 업종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최재형 관련주입니다. 감사원장이죠. 최재형 감사원장은 이제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본인 스스로가 지금 밝힌 상황이거든요. 경기고 서울대 외에는 다른 거는 아직까지 밝혀진 바가 없거든요. 아직까지 후보 자체로서의 이제 인지도라든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이 후보에 대한 데이터만을 활용해서 시장에서 매매에 대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토스 관련주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토스 관련주들이 그렇게 부각받지는 않았거든요. 그렇지만 왜 토스 관련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만약에 오늘 시장에 대선 테마라는 변동성이 높은 테마가 없었다라고 하면은 토스 관련주도 분명히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토스 관련주들이 잠깐 쉬어갈 때 한 번 정도는 매수해 볼 수 있는 그런 찬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MBT라는 종목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릴 겁니다.
토스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모바일 금융 플랫폼인데요. 어제자로 4,600억 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유치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규 투자를 유치하는 데 있어서 토스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가치 평가도 마찬가지로 했을 건데요. 그래야지 당연히 돈을 빌려줄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회사의 기업 가치가 8조 2천억 원 정도, 그럼 74억 달러 정도 되는 규모라는 거거든요. 회사가 이제 8조의 가치가 나왔다는 말이니까 실제로 토스가 2018년에 기업 가치가 1조 정도였거든요. 그렇게 치면은 거의 한 8배 정도 상승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조만간에 이제 기업 가치 100억 달러인 기업을 데카콘이라고 부르는데 100억 달러를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하면 12조거든요. 그렇게 친다면 앞으로 한 4조 정도만 더 올라간다면 데카콘이 이제 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크게 이제 시장에서 부각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 중에서 이제 관련주로서 MBT라는 종목이 시장에서 크게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캐치 슬라이드라는 거 아시나요? 그 바탕화면에 광고가 뜨고요. 바탕화면을 열기 위해서 이제 슬라이드를 해서 그 적립금을 쌓아가는, 그리고 그 적립금을 모아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인데요. 캐시 슬라이드 서비스를 하는 회사가 바로 MBT입니다. 최근에는 MBT뿐만 아니라 에디슨 오퍼월이라는 서비스까지 제공을 하는데요. 이 에디슨 오퍼월은 뭐 네이버 웹툰이라든지 이런 데서 웹툰을 볼 수 있는 그 캐시가 떨어졌을 때 광고판이 있거든요. 거기서 광고를 보고 나면은 캐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에디슨 오퍼월이라고 하는 거고요. 현재 지금 캐치 슬라이드 같은 경우에 안정적인 실적을, 매출의 40%를 차지하고 있는데 안정적인 실적을 이제 견인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에디슨 오퍼월 같은 경우에는 뭐 네이버 웹툰, 네이버 페이, 그리고 토스까지도 이렇게 협업을 하면서 제휴를 하면서 성장성 앞으로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결국에 토스 관련주로서 MBT가 엮이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토스와 함께 다양한 포인트 적립 서비스들을 진짜 제휴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기업 가치가 커졌다는 거는 이 회사가 하는 사업 영역이 점점 더 넓어지고 있다는 건데, 만약에 기업 가치가 더 커진다라고 생각하면 MBT와 앞으로 제휴할 수 있는 사업들이 훨씬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대감이 작용한다라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이슈는 탄소 배출권입니다. 탄소 배출권 관련된 기사가 있었는데요. 그 최태원 SK 회장이 SK그룹의 확대 경영 회의에서 공격적으로 탄소 중립을 더 빨리 이루자, 조기 달성하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대기업에서 이런 탄소 중립을 이제 빠르게 달성하겠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그에 따른 이 사업들이 더 추진이 돼야 될 건데요. 이 탄소 중립이라는 것은 화석 연료를 이제 석탄이나 석유 같은 화석 연료를 줄여서 탄소 배출을 이제 최대한 줄이자고 하는 것이고요. 목표 달성이 보통 전 세계가 2050년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이 부분을 조금 당겨 보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탄소 배출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쉽게 말해서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탄소가 이제 제조업 같은 경우에 특히 탄소가 발생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탄소를 배출해도 되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무기가 될 것이고요. 이 권리를 비싼 가격에, 탄소 배출이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되면 이 탄소 배출권에 대한 가격이 점점 더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러한 탄소 배출권이라든지 관련된 사업들을 하고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 크게 수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제 탄소 배출권과 관련된 그런 기사들이 나왔을 때 어떤 종목이 올라가는지에 대해 좀 추려보았는데요. 아래쪽이 이제 더 먼 거고 위쪽이 최근이거든요. 최근부터 보면은 이제 5월 31일에 2050 탄소 중립위 이를 출범한다는 소식을 하면서 관련주들이 주가가 상승했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4월 달에는 미국 주도의 기후 정상화 회의를 앞두고 이제 친환경 정책들이 발표가 된다는 것, 이에 따라 상승했던 부분도 있었고요. 그 전까지 보면은 탄소 배출권의 거래량이라든지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제 관련된 있는 회사들이 상승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결국에는 그렇다고 하면 결국에는 탄소 배출권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그린 뉴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뭐 친환경 정책 이런 것들과 같이 엮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테마 자체가 굉장히 큰 테마라고 할 수가 있고요. 대신에 단점이라고 하면은 이 사업에 관련된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주가가 좀 무겁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가 변동이 그렇게 변동성이 크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만약에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운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미래에 필요한 탄소 배출권에 관련된 종목들도 포트폴리오에 하나씩 담아놓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에서 주로 탄소 배출권 관련 테마로 엮이는 종목이 한 5종목 정도 이렇게 추려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후성 같은 경우에는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이제 저감 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솔 홈데코 같은 경우에는 뉴질랜드에 조림 사업 진출을 했거든요. 이 나무를 심게 되면 그 나무를 심어서 탄소를 줄일 수 있는 만큼 탄소 배출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탄소 배출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KC 코트렐 같은 경우에는 탄소 배출권을 획득을 했는데 내용이 약간 다릅니다. 타랑 설비, 집진 설비 등을 이제 설치를 함으로써 탄소 배출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고요. 공장에 온실가스 저감 시설을 설치를 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권을 획득해서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린케미칼인데요. 이 지금 말씀드렸던 5종목들 중에서는 그린케미칼 같은 경우가 주가가 이제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책과제를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이제 고부가가치 소재로 사용하는 이제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전환이라는 이런 기술을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 있는 탄소 배출권을 직접적으로 가지고 있는 회사들하고 약간 궤는 다르지만 이 기술이라는 것이 국가에서 평가받는 가치는 단순한 권리를 갖고 있는 것보다는 더 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종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시장을 주도하는 대선 테마, 윤석열과 최재형 관련된 테마들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파평윤시, 서울대 동문, 그리고 사법연수원 동문 이렇게 인맥 관련주를 나눠볼 수가 있고요. 최재형 같은 경우에는 경기고와 서울대 동문과 관련된 이제 인맥 관련주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토스 관련주인데요. 토스의 기업 가치가 8조 2천억 정도 평가를 받으면서 토스와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시장에서 더 주목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할 기업은 MBT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세 번째는 탄소 배출권 관련주들인데요. 한 5종목 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후성, 한솔홈데코, KC코트렐, 큐캠스, 그린케미칼 5종목이고요. SK그룹의 최태현 회장이 탄소 제로 목표를 더 앞당기자라고 이야기하면서 탄소 배출권 테마에 대해서 시장에서 조금 더 주목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테마 자체가 대신에 상당히 그 시세가 느리게 터지는 편이라서 자산의 대부분을 담으시는 것보다는 일부 포트폴리오에 편입하시는 방향으로 매수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거의 일주일 넘는 시간을 인사를 못 드렸던 것 같습니다. 아까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듯이 KNN의 경제 채널 쩌나제일이 현재 지금 출연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서 비슷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비슷한 이야기를 하게 될 건데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직접적인 이야기는 아마 이 채널을 통해서 하게 될 것 같고요. 잘 정제된 그리고 보기 편한 방송은 아마 쩌나제일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채널 모두 다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가능하면 자주 여러분들께 시장에 관한 정보 드릴 수 있는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탁몬스터 채널의 이호석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